안녕하세요. 진해 마을 라디오를 청취해 주시는 유튜브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여름의 불볕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월이면 가을이 찾아오고 서늘하고 높은 하늘을 바라볼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진해는 군항이다 4회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진해의 군사도시에 어울리는 전쟁 도구나 전쟁과 연계성이 있는 이름을 연어적으로 연상하면서 지명과 명칭을 바꿔 사용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는 군항이다에 진해가 좋아서 진해만을 연구하는 손영섭입니다. 그럼 진해는 군항이다 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900년을) 지나면서 일본 해군은 일본 본토의 1, 2, 3, 4 진수부에 이어서 제5진수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진해에 군항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해군 제5진수부는 대한해협과 우리의 동남서해를 관장하게 하려고 했지요. 진해는 군사도시이며 군함이 있는 군항이었지요. 그래서 진해의 지명도를 군사도시에 어울리는 전쟁 도구나 전쟁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연상하면서 기억하도록 지명과 명칭을 바꿔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해구 중심에 있는 제황산입니다. 이 제황산을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가부토야마라고 불렀습니다. 가부토는 군사용품으로 군인들 머리에 쓰는 투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는 산이라는 뜻으로서 제황산을 가부토야마, 즉 투구산으로 불렀지요. 일본 사람들은 제황산의 모습이 투구를 닮았다고 붙였다고 합니다. 아직 그럴까요? 그런데 이 산의 고유 이름은요, 부엉산이고 부엉덩이라고도 합니다. 산 봉우리를 부엉봉이라고 했지요. 해발 1110m입니다. 이 산의 형체가 꼭 부엉이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붙여졌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부토야마라고 불렸던 이 산은 해방 후에 임금님이 나올 명당이라고 해서 제황산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진해 향토사학가이신 황정덕 선생님은 이 제왕산을 제황산으로 잘못 지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산의 형체가 한자로 황제제자형이라서 제황산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제황산 정상에 진해탑이 있어서 진해 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탑산이라고도 합니다. 최근 창원시에서는요, 이 제황산의 옛 이름 부엉산의 추억을 이어가기 위해서 2016년도에 제황산 북쪽 거리를 테마길로 조성을 했는데요, 부엉이길입니다. 이 내용은 월간 경남 2023년 3월호에 게재된 듣고 싶은 부엉이길과 이효재길을 참고하였습니다. 부엉이길은요, 진해중앙시장 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제황산 북쪽 입구까지 약 300여 미터로 짧은 테마길이지만 제황산 곳곳에 부엉이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가 되어 있고 정상까지 둘러보면 다양한 부엉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엉이는 전설 속에서 지혜와 부의 상징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는 부엉이를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고요. 아테나의 도시인 아테네는 동전에 부엉이 이미지를 새겨 넣어서 아테네가 지혜와 지식의 중심지임을 상징화했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제황산 남쪽에 있는 고절산입니다. 이 고절산은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에비라야마, 즉
복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애비라는 화살을 넣어 등에 매는 무구를 말합니다. 복산의 복자가 전동복자인데요. 이 전동이란 화살을 넣는 통을 말합니다. 이 고절산은 해발 188m이고요. 남쪽으로 해발 205m인 고출산과 나란히 이어지고 이 진해만으로 돌출된 반도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고절산에는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중에 많은 공을 세운 명나라 육군 대도독 평우덕과 그의 아들 신고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부산 만덕산에 안장되었었는데요. 1797년 정조 21년에 정조는 이들의 전공을 높이 사서 이곳으로 이장하고 고절산이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절강평시의 시조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고절산은 일본은 에비라야마 즉 복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불렀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진해 시가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여좌천입니다. 이 여좌천을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소야가와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정시천인데요. 이 소야는 사엄터에서 쓰던 화살을 뜻합니다. 이 소야가와는 장복산에서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당시 사이토만 즉 제덕만까지 이르는 하천입니다. 이 제덕만은 지금은 매립되어서 해군 교육사령부 예하에 있는 기술병과학교와 통신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해군사관학교 입구입니다. 또한 이 화살 같은 하천이 여자동 쪽만 볼 수 있고 진해 구도심 소방서 앞에는 복개천이 되어 하천을 볼 수 없지만 이 쭉 뻗은 화천이 마치 싸움터에서 쓰던 화살을 연상하게 하는 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여자천 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로망스 길로 유명해져 있고요. 전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일부 진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이 복개된 하천을 복원해서 일제가 계획적으로 만든 진해군항 배후지인 근대 역사의 장소로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또 옛날에 이곳에서 빨래도 하고 버드나무 그늘에서 쉼터가 되었던 추억을 되살리기도 하는 장소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을 하였지요. 네 번째는요, 진해탑을 동쪽에서 오르면 제왕산 3738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3738 계단으로 불렸습니다. 이는 러일 전쟁의 성전을 축하하는 의미입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간 치러진 전쟁이었지요. 러일 전쟁 기간인 1904년이 명치 37년이고 1905년이 명치 38년입니다. 그래서 명치 37년과 38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3738 계단이라고 불렸습니다. 러일 전쟁은요, 그 당시 일본에서는 국군이 달린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죠.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40%까지 투입해서 러시아를 꼭 이겨야만 했습니다. 진해라는 명칭도 바다를 제압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바다가 바로 러시아의 해군 세력을 제압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러일 전쟁의 성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일본은 지금의 진해탑 자리에 일본의 해전 기념탑을 세웠는데요. 그 탑 모양은 당시 일본 연합함대 기함인 미카사, 즉 삼립함의 마스터를 형상화한 탑을 세웠지요. 이 미카사함은 당시 일본 해군의 최대 전함이었고요. 준수한 성능을 지닌 군함이었습니다. 이 기함은요, 도고 해야치로 사령관이 성함한 기함으로서 일본의 해전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수훈함이었습니다. 이 전함은 1898년 영국에서 주문 생산한 전함으로 당시 영국 전함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였지요. 이 배의 톤수는요, 약 15,000톤, 길이는 132m, 너비는 23m고요. 헐수는 물속에 잠기는 부분은요 13m였습니다. 무장은 주포 구경이 305mm인데요. 요즘은 없습니다. 굉장히 크죠. 2연장 2문입니다. 그리고 152mm 14문, 지금 3인치인 76mm는 20문,
47mm 16문, 그리고 직경 450mm에 달하는 의뢰 발사관 4문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의 우리 진해기지 사령부, 즉 일제강점기 시대 요항사령부 뒷산 산성산입니다. 이 산성산이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미카사야마, 즉 삼립산으로 불렸지요. 미카사는 앞에서 설명한 도고 제독의 러일 전쟁 시 기함 한 명입니다. 일본의 해전에서 대활약해서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런 웅장한 전함의 한 명을 따서 일본 해군 요항사령부 뒤편을 병풍처럼 싸고 있는 산 이름을 미카사야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자료는 1935년 진해읍 사무소가 발행한 상륙한 병사들과 여행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 지도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와 해군은 계획도시 진해에 군사도시에 어울리는 전쟁 도구나 전쟁과 연계성이 있는 이름을 연어적으로 연상하면서 지명과 명칭을 바꾸어 사용한 것은요, 국민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조선 민족의 모든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서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진해는 군항이다 제4회 방송에서는요, 일본이 진해 군항지에서 진해의 지명들을 군사도시에 어울리는 전쟁 도구나 전쟁을 기념하는 내용이 담긴 이름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연어적으로 연상하면서 기억하도록 지명과 명칭을 바꾸어 나간 사례들을 얘기했습니다. 일제는 전쟁을 위해서 국민들의 정서까지 파고든 것으로 생각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제의 행동들을 기억하고 상기시켜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5회 방송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진해 군항과 배후지에서 발생한 중요 사건 사고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에서 방송되는 마을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진해는 군항이다의 손영섭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사가 살아 숨쉬는 행복한 도시 진해에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내다보는 진해 구민, 창원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